99회 칠종 칠금과 맹씨들. 근대의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현재의 차이나에 어떻게 조작해서 이식했는지 또한 살펴봅시다. 칠종 칠금. 제갈량이 남만의 왕 맹액을 7번 잡고 7번 놓아준 것에 대한 고사성어입니다. 문제는 남만의 정체에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보자. 제갈량이 남만의 맹획을 공격하기 위해 도착한 장소가 익주입니다. 우선 익주의 정체를 살펴보자.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과 전라도 익산의 군명이 익주로 이 두 지명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듯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역사이며 지리 지명에 대한 모순된 위치 배정입니다. 남양의 군명 당성은 당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트인 경주라고 했습니다.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은 유비가 이전에 장악한 서천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유비가 장악한 천주와 천황님이 계셨던 개경서울의 지역에서 특히 천황님이 계셨던 익주에 맹획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갈량이 제압한 것을 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역사를 현재의 차이나 남부에다가 이식해 놓았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제갈량이 내부적인 맹획의 반란을 잠재운 것입니다. 맹획이 반란을 일으킨 남만이 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씨들. 자, 그런데 반란의 주모자가 맹씨입니다. 역사 조작의 거짓말도 무엇인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현 차이나 남부에서 맹자의 맹씨가 있었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에서 이들 맹씨가 탄생한 지역과 이들 맹씨의 성씨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확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초롱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 맹주란 이곳에서 맹씨가 개출된 곳으로 맹산의 군명 초롱이 바로 관종인 화성 영병부의 초롱성으로 이곳이 제왕의 성인 철성입니다. 역사를 현재의 베트남과 동남아에 조작 이식하는 과정에서 현 사천성의 총나라가 차이나 남부 지역의 맹획의 올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조작 이식했습니다. 역사 속의 올나라는 낙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롱성. 자, 그러면 맹씨가 탄생한 맹주가 초롱이라고 했으니 이 초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태조 3년 이후 도읍한 관중의 한양장안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신도는 왕부의 중심 북경대도의 한양장안입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정길이나 높고 구름은 동네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온의 꾀꼬리앗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자를 살짝 바꾸었지만 초롱이 바로 초롱성입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령을 꾸력꾸력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스러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한양의 도성을 초롱성이라고 했는데 그 초롱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양장안에 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400년쯤 후에 정약용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초롱성이 바로 진나라 봉상현의 옹성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600년쯤 전에 도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관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도보 위관식이 역해해서 초롱성이 높이는 만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도전의 성은 초롱성 정길이나 높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나라 독공 때의 옹성이 바로 화성부의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상호는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하면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음. 장안의 서쪽에 초기 한양 북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맹씨가 탄생한 초롱의 맹주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있었습니다. 맹씨의 혈족들. 자, 그러면 맹씨들의 혈족들을 찾아봅시다. 노도공은 중국 논나라의 제28대 임금이다. 휘는 영이다. 비록 도공이 임금이었지만 국정을 사만이 전제하여 노후의 위치는 사만보다도 낮아졌다. 사만은 중국 춘추시대 논나라의 세경지만 계손, 숙손, 맹손 세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집안의 시조는 모두 노환공의 아들들로 계손씨는 공자우, 숙손씨는 공자아, 맹손씨는 공자경부의 자손이며 이 때문에 환공의 자손인 세 집안이란 의미로 사만이라고 한다. 자, 상기의 말을 해석하면 노환공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장자인 노장공은 노씨를 이어받고 동복 형제인 공자우의 손자 계손 경보는 계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경보의 아들 공손오는 맹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아의 아들 공손자는 숙씨의 시조가 되었다. 노씨에서 공씨, 계씨, 숙씨, 맹씨가 계출되었습니다. 오호, 맹씨와 노씨, 공씨가 동일한 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나라가 있었던 곳은 관중의 곡부로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주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원과 경흥의 군명 공주와 공성은 공씨가 탄생한 논나라의 곡부로 경주,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제목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맹획이 있었던 남만의 익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맹씨가 탄생한 맹주와 맹획이 있었던 남만이 경해 지역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왜 공자가 논나라에서 활동했는지, 왜 맹자가 공자의 뒤를 이었는지, 공자와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웅의 법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맹획의 반란을 현 차이나와 동남아시아에 조작해서 이입했던 것입니다. 맹씨들이 현 차이나의 남방과 동남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맹씨들 정신 차리세요.